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탁수입니다. 오늘은 싸움을 만드는 시비를 거는 사주 특징 정인의 나쁜 짓에 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우리 주변의 대인관계에서 정인이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말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정인격이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사주에 지지에 정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과 정인이 있을 때 꼰대 기질이 드러날 수 있다. 어떤 꼰대 기질이냐? 라떼는 말이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그건 틀렸어. 그냥 닥치는 대로 틀렸어. 일단 틀렸다고 보는 거 있잖아요. 아랫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수, 꼰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월지가 일단 뭐 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인격인 경우 이렇게 월지가 정인인 경우 근데 꼭 그렇지 않고 지지에 정인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정인이 있는 경우 뭐 요런데 정인이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어쨌든 지지에 정인이 있을 경우 장간에 정인이 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정관이 지지나 천간에 있을 경우 뭐 여기에 있어도 돼요. 정관 여기에 있어도 되고 정관 또 여기 있어도 되고 똑같이 여기 뭐 여기 정관 이렇게 돼 있으면 보수 꼰대의 마인드 아까 말한 것처럼 라떼는 말이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틀렸어 등의 말로 설명을 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정인이 정관이 있으면 관인상생이라고 해서 내가 기득권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존재, 기득권의 지지를 받는 존재, 기득권을 추종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으로부터 추대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위를 따르는 사람이 돼요. 관인상생이 되면 아까 그 구조처럼 정인이 지지에 있고 천간에 정관이 있거나 지지에 정관이 있을 때를 말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옛것을 중시하고 선배를 중시하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야 그거 틀렸어. 우리 땐 그렇게 안 했어.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말리고 보는 기질 때문에 아랫사람들부터 그런 꼰대 기질이 나와서 분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정인이 반항꾼 기질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반항꾼 기질, 겁재정인, 근왕정인이에요. 먼저 반항꾼. 언니가 책임질게. 내 말만 들어. 나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너에게 알려줄게 등등 위에서 전수해준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이 있다고 아랫사람들을 꼬시는 행위가 이런 겁재정인, 근왕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겁재정인은 이렇게 나만의 방식을 새로 만들어서 윗사람들의 말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근왕정인은 그냥 나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뭐 딱히 소통을 안 하는 것. 그래서 반항꾼 구조가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겁재가 있는 경우 또는 뭐 지지는 근의 유무는 겁재로 근이 있든 비견으로 근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을 이루고 있다면 그런 기질이 드러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면은 반항꾼이다. 원래 규정대로 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 자기만의 방식 내가 해보니까 이게 훨씬 좋아 라는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전에도 복습하면서 설명드렸는데 비겁은 그래서 경험치 같은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 경험이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언니가 책임질게. 언니가 해봐서 알아. 형이 책임질게. 형이 해봐서 알아. 이거 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해봤더니 위의 말도 맞긴 맞는데 그거 조금 틀렸다. 이 방식이 더 옳다라고 우기는 것. 그것이 정인이 비겁이 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인이
관인 상생이 돼서 관으로부터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꼰대 기질이 드러나는 건 사실 위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은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당연히 권위를 가져야 되니까 남들한테 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겁재가 있는 사람은요, 인성의 어떤 실력, 정인으로 갖춘 정규적인 실력을 아랫사람들, 그리고 그 실력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발휘하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반항아처럼 보일 수 있고 이단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역시 직업생활에서 봤을 땐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가끔 좀 꺼리낌하긴 한데 그래도 일할 때는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회방꾼 구조가 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천간에 정제가 있거나 편제가 있는 경우에 회방꾼 기질이 생기는 건데요.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이간질 시키고 일부러 일 잘 되고 있는데 안 되게 만드는 사람들,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조금씩 이간질 해가지고 노나 먹는 사람들, 이제 천간에 재성 있는 지지에 정인 있고 천간에 재성 있는 사람들이 요런 회방꾼 기질이 있다. 참고로 저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본격 제어 가능 방송일 수도 있어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대략 익숙한 구조죠. 예, 뭐 이것도 돼요. 이게 똑같이 있다고 봤을 때 기토일간이 신월인데 천간에 임수 있고 그러면 뭐 기사생이고 그럴 수 있다. 기사 경호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본질은 어쨌든 상관을 잘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또 다른 구조에서 그 회방꾼 기질이 제어가 됩니다. 어쨌든 겐세이를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직장 생활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냥 여기서 조용히 가면 되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딱 끼어들더니 지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일 망치는 애들 있잖아. 신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미꾸라지 새끼 마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2022년도에 갑자기 나타난 탁수도 약간 그런 기질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주 1도 모르던 애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막 뭐 요래저래 막 얘기했었으니까 이게 찐이거든 이게. 자, 다음 거 다시 돌아가서 야차를 뭐 요새 그 유튜브 어떤 밈이긴 한데 규칙 없이 싸우는 거를 뭐 야차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상관과 정인이 있거나 근황한 상태에서 정인이 있으면 야차룰이다, 이런 얘긴데요. 야차룰, 상관이거나 근황하거나 당연히 정인은 있는 상태에서요. 주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때그때 다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뭐 규칙이 없는 거야. 누가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야. 근본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처럼 정인이 이렇게 뭐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인 뭐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뭐 여기 있어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 아주 그지 같은 상황이다. 주변에 믿을 거 없고 다 계속 무너진다. 왜냐면은 이게 상관이 천간에 있는 상태가 상관 경관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줏대가 없는 상황, 정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줏대 없는 상황, 내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 내 근본 관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럴 때는 해결책이 다 정인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 해결 방법은 상관 플러스 정인이거나 재성 플러스 비겁이다. 아까 상관에 대한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그 야차룰 상황에서, 이거 야차룰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기준이 없는 상황. 뭐 예를 들면 선배들이 맛이 갔어, 혹은 회사의 대표가 맛이 간 상황, 이런 상황을 말해요. 천간의 상관이 어떤 정관을 극하는 상황, 상관 경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정이 진짜 아니 그게 맞다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배들이 아니 지금 요새 그렇게 한 게 말이 되냐고요 하면서 그 과거의 기준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냥 다 그지 같은 상황이에요. 어느 하나도 뾰족하게 우길 수 없는 상황,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구조는 요렇게 극복하시면 된다. 이런 상황일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런 상황일 때라고. 천간에 상관이 있는 상황일 때
이렇게 정인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냥 예의 바르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른 행동을 고수했을 때 아무리 야차 같은 상황, 어지러운 상황이더라도, 전쟁통과 같은 상황이더라도, 기준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사회 보편적인 기준을 갖고 그렇게 바르게만 행동하고 진실만을 말하면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모두가 나를 의심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발음을 꿋꿋하게 이어 나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고,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천간에 정인이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정인운에도 해결됩니다. 이 상관이 문제가 되니까 정인운에 얘를 극해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전문 용어로 상관폐인이라 합니다. 상관폐인이라 합니다. 정규적인 방법으로, 전공법으로 난해한 상황, 대인관계에 문제 있는 상황을 극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여러분, 자 다음은 회방꾼 구조일 때, 아까 회방꾼 구조 뭐였죠, 여러분? 아까 회방꾼 구조일 때 천간에 재성이 있는 경우잖아요. 내가 못 가질 거라면 아무도 못 갖게 한다, 이런 건데, 내 방식을 고수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겁재, 비견 등으로 내 방식을 증명하면 됩니다. 정인 비겁으로 내 방식을 증명하면 됩니다. 독립하란 소리예요. 네 식대로 할 거면 나가서 하면 됩니다. 내 식대로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야, 네 거 차려서 해. 거기서부터 네 법이 생기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그냥 인간사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구조가 겁재나 비견이 천간에 있을 때 그게 좀 당연하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이렇게 구조를 써 드렸는데, 이렇게 겁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고요. 이렇게 비견이 있는 경우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사람 둘이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고 대놓고 얘기했나? 안 쉬운 건데.